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가나 외교관, 공직자 중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랬다간 일본에서 매국노 취급을 당하거나 심할 경우 극우파 세력에게 암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 주장을 인정해주는 일본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공산당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비주류 정당이 아닌 일본 의회의 주요 정당 중 하나이죠. 일본 공산당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독도 분쟁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며 1905년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과 겹쳤었다고 언급하죠. 1905년은 러일 전쟁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러일 전쟁은 한반도 지배권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벌였던 제국주의 전쟁이죠. 즉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것은 한반도를 침략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무단 점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일본 공산당에서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어떤 정당이길래 독도에 대한 한국 주장을 우호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놀랍게도 일본 공산당은 현존하는 일본 정당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1922년에 창당되어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당 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정당으로 일본 의회의 주요 정당 중 좌파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규모도 꽤 커서 자본주의 국가 공산당 중에는 최대 규모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공산당이 1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말이죠. 사실 일본 공산당은 창당된 192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강력하게 탄압받던 불법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민주화되면서 여러 정치단체와 더불어 일본 공산당이 1945년에 합법화되었죠. 또한 일본 공산당은 다른 나라의 공산당보다 비교적 유연한 공산주의에 속합니다. 과거 소련이나 북한의 공산주의와 달리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일본의 사회적 현실에 맞춰서 유연한 정책을 내세우죠. 따라서 일본 공산당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평소 중국 공산당의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20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을 포함하여 주요 정당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일본 공산당만이 유일하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본 공산당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또한 일본 공산당은 북한과도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계기였죠. 이는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북한의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일본 공산당은 이때부터 북한과의 교류를 단절했죠. 이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일본 공산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죠. 일본 내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다수의 민족주의적 단체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사건이었기에 큰 이슈가 됐죠. 일본 내에서는 반한 감정이 치솟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일본 국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런데 일본 공산당은 해당 규탄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공산당은 매국 공당이거나 일본의 무조건적 양보를 요구하는 공당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를 알기 위해선 일본 공산당이 창당을 선언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략전쟁 반대였죠. 침략전쟁 반대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행위를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의 교과서가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독립열사분들을 추모했으며 일본에 약탈되었던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는 데 힘쓰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즉, 일본 공산당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 만행에 대한 반성을 꾸준히 해온 정당인 것이죠. 일본 내에서는 일본 공산당 평가가 어떨까요? 그 전에 자유민주당, 일명 자민당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수십 년간 장기 집권한 정당이기 때문이죠. 자민당은 일본의 초고속 성장기에 집권하고 있었던 정당입니다. 해당 기간 일본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일본인들에게는 자민당이 최고의 정당인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경제가 힘들었던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으나 공약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잃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계속해서 자민당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고 야당들은 힘을 쓰지 못했죠. 즉, 일본의 야당들은 의석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공산당 역시 참의원 11석, 중의원 10석으로 각각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는 야당 중에서도 네 번째로 비교적 지지층이 얇은 편입니다. 심지어 일본 공산당원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1990년 50만 명을 정점으로 현재는 28만 명 수준이죠. 이들이 지지율을 잃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당무 운영 방식일 겁니다. 일본 공산당의 당 대표였던 시이 가즈오는 2000년 이후로 20년 넘게 연임하다가 2024년에 다무라 도모코에게 자리를 넘겼죠. 이는 일본의 주요 의회 중 가장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이념을 가진 정당에 어긋나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안보 현실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죠. 예를 들면 일본 공산당은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후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일본 공산당은 일본과 미국의 동맹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죠. 그들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이 같은 일본 공산당의 안보 이념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화적이라고 비판하죠. 한편 일본 공산당이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수차례 부패 및 비리 사건을 폭로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학 스캔들 같은 정치적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폭로하면서 청렴한 정당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투명성을 중시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과 거리가 먼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단체나 기업의 헌금은 일절 받지 않으며 정치 자금 모금 파티도 열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 기부와 당 기관지인 아카하타의 신문 구독료가 대부분의 정치 자금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투명성만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 공산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매년 6월 7일 중국에서는 수험생만 10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시험 가오카오가 치러집니다.